자, 기본서 278페이지 단독 신청 할게요. 자, 단독 신청. 자, 원칙은 무슨 신청이라고 그랬고, 공동 신청이다 이랬는데, 자, 원칙부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왜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하냐면, 공동으로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그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등기소에 혼자 와가지고, 있잖아요. 나 누구랑 매매했는데 등기관님 내 얼굴 좀 보세요. 나 사기 안 치게 생겼죠? 매매한 거 확실합니다. 등기해주세요. 해주면 돼,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해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매매 안 했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한 매도인과 매수인 직접 등기소 오셔가지고 공동 같이 오셔서 등기를 신청을 했다면 무슨 성 확보?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성 확보? 진정성 확보. 시작.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등기를 공동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독 신청으로 넘어간다면 예외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동 신청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등기 신청에 진정성이 확보가 돼 있다면, 진짜라면, 거짓 등기 신청이 아니라면 혼자 와도 되겠지. 그래서 그걸 단독 신청 됐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단독 신청을 해서 무슨 성 확보 그랬네?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동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 신청에 처음부터 무슨 성이 확보되어 있어? 진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 주자가 판결이라고요. 판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예? 자, 이게 판결인데, 자, 지금부터 판결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판결인데, 잠깐만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나 많이도 안 바래. 나 5분이라고 그랬어, 5분. 여기서 주무시고 나중에 딴소리 해버리면 나만 진짜 무식한 사람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판결의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판결의 종류는. 자, 무슨 판결이 있냐면, 자, 이행 판결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형성 판결이 하나 있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확인 판결 이렇게 있어. 이 3가지. 그러면 결국은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튼 판결의 종류는 3가지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판결의 종류는 3가지야. 3가지. 그런데 이 판결들이 무슨 판결이어야 되냐면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판결의 종류는 4가지라 이러면 안 되고. 됐습니다.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어. 이게 확정, 이게 확정, 이게 확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도 돼. 자, 그러면 도대체 이행 판결은 뭐고 형성 판결은 뭔지가 나와야 되잖아.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부터 해볼게요. 자, 이행 판결. 자, 갑하구라고 말이죠. 갑하구라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밑으로 매매를 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 내가 돈을 다 줬는데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의리라면?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해줘. 어떻게 하시겠냐고. 확실히 여기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참,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역에 따라서 대답이 약간 차이가 있어. 내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요. 지역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 둘이 매매를 했는데 내가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해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거든. 뭐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뭘 어떻습니까? 교수님 가서 확 죽여버려야지 이러더라니까. 실제로. 또 어떤 지역 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뭘 어떡합니까? 교수님 얘들 풀어가지고 해결하지 막 이렇게. 근데 와, 여기는 수준이 높아. 깔끔하게 법원 간다음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제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 판사님의 결정을 판결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판결을 말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서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뭐라고 이제 적을 건데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저 법대 다닐 때 느낀 건데 우리 판사님들하고 우리 법대 교수님들은 뭘 즐기냐면 이걸 즐깁니다. 판사님들하고 우리 법대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해. 막 말을 한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먹잖아. 거기서 막 희열을 느낀다니까. 못 알아먹다 이렇게.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즐거운가 봐.
그래서 여기다 판결서가 뭐라고 적으면 돼? 깔끔하게 야 너 돈 받고 왜 너 등기 안 해주냐라고 적으면 되지. 근데 우리들 못 알아먹게 되니까 뭐라고 막 적는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지금 둘이 매매를 했다면 공동신청이 맞잖아. 근데 이 상태면 얘가 승소했겠지. 얘가 승소한 애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패소한 사람이잖아. 이게 알아야 돼.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패소한 갑이 의뢰 손잡고 등기소에 갈 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같이 안 갈 거니까 혼자 가셔가지고 등기해주세요. 등기하니 그러면 등기하니 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두로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뭐 보여주면 돼? 판결서. 그러니까 여기에 탁 있다면 등기소에 혼자 가셔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다시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씩 조금만 더 살을 붙여드리면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야 될 게 이행 판결이 나왔다는 말은 둘이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계약을 했는데 등기 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간 이유, 등기 원인, 이유라고 그래요. 등기가 넘어간 판결은 단독 신청 근거예요. 다시.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간 이유, 원인은 판결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했기 때문에 받아가는데 혼자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 그러면 등기 원인은 판결일까요, 계약일까요? 계약이라고. 계약. 법률 행위라고. 그러면 자, 등기 원인 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자, 연월일로 바꿀게요. 등기 원인 일 같은 말이 연월일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면 날짜는요. 그러면 원인이 뭐였어? 계약이었잖아. 그러면 연월일은 날짜지. 그러면 계약서를 쓴 계약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가셔서 신청서 이렇게 적으라는 소리예요.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다시 이행 판결에 떨어졌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뭐 했다고 그래야 돼? 계약했다. 계약했다. 두 번째. 자, 형성 판결. 자, 이렇게 돼 있네. 땅이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 토지가. 자,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자, 그런데 모양새를 봤더니 이게 전답이고요. 이쪽이. 자, 여기가 상가 밀집적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공유? 갑과 을이 공유는 공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 공유하는 물건을 나누자고 그래. 분할. 나누다라고 분할. 그러면 토지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다면 분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 지금. 자, 분할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지. 머릿속에 그거. 그런데 갑이 분할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질 테니까 너 여기 가지라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어 이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판결서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땡! 못돼 가봐.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라 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갑이 가져라잉, 여기는 을이 가져라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판결이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공유물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라라고 짱짱짱짱 법에 나눠라라고 명. 이래서 이걸 나눠라라고 처분을 내려준다니까. 그래서 형성 처분이라고 이렇게.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십니다. 처분이 포인트야. 분할하라 이렇게 처분. 이해되셨나? 그러면 같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당연히 등기 원인이 있을 거고 원인 1, 즉 연월일이 필요한데 연월일이. 자, 포인트는 이게 형성 판결이죠. 자, 형성 판결은 둘이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이유는 이 처분이 형성 처분. 여기서의 처분은 공유물 분할하라면서
그러니까 원인은 공임을 분할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날짜는 확정 판결일이지. 그래서 자 확정 판결일, 선고일 그러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당장 다 마무리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행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행 판결을 생각해봐봐. 이행 판결. 자, 그러면 계약했다. 계약했다. 그러니까 이유는 계약이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날짜, 계약일이 연월이 되는 거고 형성 판결은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다야. 안 했다. 계약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계약이란 말이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처분했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뭘 처분한 겁니까? 나누라고. 공용 분할? 그러면 날짜는 뭘 적으면 돼? 확정 판결이 떨어지면 된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은 무슨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 계약했지롱. 형성 판결 계약 안 했지롱. 그러면 이제 확인 판결이 하나 남았는데 확인 판결이란 채권 채무의 전부를 정말 말 그대로 확인만 시켜주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짜리 채권 있다고 주장을 해. 근데 이분은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채권 있는데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고 이승현한테 100만 원의 채권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만 시켜주는 판결.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근데 시험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얘와 얘가 나와.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지금 단독 신청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자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세 가지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 법 23조 4항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법 23조 4항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만 의미하십니다. 다시 봐봐요. 저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공임을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잖아. 그러면 얘가 승소를 하면 얘는 패소지. 그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 얘들도 단독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든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복잡해. 자, 판결을 받으면 진정성이 확보돼 있다. 단독 신청이 돼. 끝.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줄 때 이걸 기억할 필요도 없어. 법 판결 이렇게 뭐라고? 법 판결. 그러면 법조문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법 판결 그러면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만 의미한다. 오 하고 있으면 되지. 되겠지? 판결은 다 돼. 다 돼. 근데 법 판결은 몇 점만 돼? 법 판결 그러면 뭐만 돼? 이행 판결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 이거? 자, 이행 판결은 뭐 했지롱? 계약했지롱. 했지롱. 형성 판결은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있어. 다시요. 자, 확정 판결 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확정, 형성 판결이 확정, 확인 판결이 확정 요 말이거든. 요 말. 그러면 확정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좀 전에 자 봐보세요. 1심 소송을 제기했어. 어떤 애가 패소했어. 확정됐나요? 몰라. 어디로 가면 돼? 2심. 항소하면 되지. 또 패소했다. 확정됐어 안 됐어? 몰라. 3심 대법원 가봐야지. 근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또 패소야.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확정. 끝났다야. 끝났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끝난 그 판결문 가지고 가서 혼자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일 수도 있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무슨 정 판결해야 돼? 확정 판결 이해야 되는 거지. 자, 집행 선고. 이렇게 올 건데 자 앞으로 가자가 붙었어요. 요거 포인트에게.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만 손에 가가 붙었어. 그러면 가 그런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소송으로 간다고 그랬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말이죠. 소송이 쭉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갑이 병이 이게 홀라당 팔아버린다니까요. 처분해버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결 끝날 때까지 처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처분 금지. 미리 가. 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받아줬다니까? 그러면 가가 붙은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 가서 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짜 붙는 거 가지고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 신청이 안 되잖아. 단독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를 붙은 거. 별도 안 그럴 것 없이 별 붙은 걸 가지고 왔어. 그러면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 해버린다니까.
민망해라. 자, 다시. 갑자기 창피하지? 자, 그러니까 가자가 붙는 거 가지고 와서 단독 신청을 하면 등기를 뭐라 한다고? 각하한다고.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가자 붙는 거 가지고는 무슨 신청이 안 되지롱. 단독 신청이 안 되지롱. 이러면 되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판결과 똑같은 게, 판결은 자, 조서도 판결과 효력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판결서도 판사님이 작성하시는 거고 저 조서도 판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판사님이 쓰거든. 뭐냐면 봐보세요. 둘이 매매를 했어. 그 내가 등기를 안 해줘. 그 절차를 알면 조금 하면 좋은데 민사소송을 딱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재판 날짜가 딱 재판 날짜를 기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게 딱 잡혀서 바로 법정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불러 조정하라고 합의 보라는 소리예요. 그냥 정식 재판하고 하면 1년 6개월 막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냥 합의 보세요 하는 조정 절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 그럼 합의 보실래요? 조정하십시다리. 그래가지고 할게요 라고 하면 조정 조서를 쓴다고. 그러면 판결서도 누가 쓴 거야? 판사가. 이것도 누가 쓴 거야? 판사가. 그래서 자 등기해 줄게요 라고. 미안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다고 여기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요 포인트가 몇 가지 봅시다. 판결서도 판사님이 쓴 거야. 조서도 판사님이 쓴 거야.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돼요. 그런데 공정증서가 있어. 자, 공정증서로는 이걸로는 단독 신청이 안 돼. 그러면 선생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공정증서라면 공증받았던 소리거든. 공증은 어디 가서 받아? 공증 어디 가서? 공증사무소 가서 받지.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여기서 받는다니까? 판사가 쓴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공정증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이러면 끝나겠네. 다시요. 등기라는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이야. 자, 그런데 예비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성 확보, 진정성 확보, 판결. 첫 번째,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시작. 이행, 형성, 확인 판결. 이 세 가지 판결이 무슨 정? 확정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짜가 붙었다. 돼, 안 돼? 안 돼.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 판결 뭐라고? 법 판결 뭐라고? 법 판결 23조 사항 판결 법 판결 그게 무슨 판결만? 그때는 이행 판결만 의미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제가 대판소처럼 암기를 시킬 건데 판이잖아. 판 그게 판결이거든. 다 나온 거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법 판결은 23조거든. 자, 법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만 의미하고 이게 없으면 다 된다 이러시면 돼. 단 무슨 정이어야 돼? 확정. 자, 가짜가 없던 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단독 신청이 안 돼. 자, 그래서 판결서와 효력이 같은 조서 가지고도 단독 신청이 된다. 된다? 근데 뭘로는 안 된다? 공정증서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정증서는 판사가 적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겠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다시. 자, 진정서 확보 이제. 자, PPT 확인만 해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무슨 판결만 의미해? 이행 판결, 계약했다, 안 했다? 했다야. 예? 계약했다고요? 그러면 원인은 뭐야? 계약이지. 계약, 원인 일자는? 계약했으니까 계약 일자를 원인 일자로 한다. 됐습니다. 형성 판결은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법률행 일자, 날짜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원인 이유는 뭐고? 그 처분, 공임을 분할 처분, 그걸 형성 처분이라고 그래. 그래요. 적어주면 돼, 이유를. 그러면 원인 일자는요? 판결 날짜, 확정 판결 이렇게 적어도 이걸 바꿔줄지 안 되니까요. 됐습니다. 자, 다시요. 세 가지인데 아무 말 없으면 다 되고 법 판결 그러면 이거 이행 판결만. 그리고요. 무슨 정의가 된다고? 확정. 가짜가 붙으면 가각한다니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성 확보니까? 진정성 확보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뭔 소환이야 돼? 승소환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승소환이면 단독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필수했어. 필수환자야. 그러면 진정성 확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봐봐봐. 매매한 적이 없는데 소송 제기하고 패소했다니까? 그 자가 가서 등기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패소는 없다요. 그래서 암기로 딱 잡아버리면 돼. 암기 코드. 자, 시작. 승소한 있다, 패소한 없다. 암기해야 돼. 자, 시작.
승소한 있다. 패소한 없다. 암기해 놓으시면 돼.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승소한 여기는 예외라는 게 아예 없어. 나중에 등기필 정보에서 계속 나올 텐데 앞머리가 승소한으로 시작하면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승소한 그러면 무조건 있다 하면 돼. 없다, 틀렸다. 이렇게 풀어봐. 직접 문제를 다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승소하냐? 그러면 끝문장 무조건 뭐로 끝나야 돼? 있다, 없다, 틀렸다야. 근데 패소한으로 시작하면 끝문장은 없다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는 패소한 원피고에 상관없이 가능하거든. 어디 있을까요? 이거였잖아, 이거. 분할 소송. 기억나셔?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 이렇게 패소야. 이거 승소죠. 그러면 둘이 또 소송 갔다면 둘이 손잡고 등기소 갈 리가 없잖아. 그러면 자, 을도 혼자 가서 하시면 되고 갑도 혼자 가면 되지. 그러니까 패소한 자도 이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되지.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그 정의면 깔끔하게 끝날까요? 봐보세요. 자, 승소한 그 문장 있다, 패소한 없다라고 해놓으시고 하나 예외가 있어.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피고 필소한 자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판결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자, 정리 다 해드렸고. 그리고 280페이지 가보면 뭐 포괄 승계는 등기 신청 그래가지고 상속 등기와 상속인의 등기를 갑자기 생뚱맞게 거기다 넣어놨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 때 상속 등기하고 포괄 승계 등기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봐보자. 두 번째가 이제 누가 없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281페이지. 281페이지. 자, 이게 혼자 할 건지 방법, 둘이 할 건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죠. 아까 해드렸어. 방법이 둘이야, 단독이야. 혼자 하겠지, 단독. 보존 등기. 자, 그 밑에 표시 변경 등기 그랬는데 등기 명의 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 등기 명의 인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인. 자, 인이잖아요. 자, 사람 표시는 어떻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표시하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사람들 이름 개명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이승현인데 나도 이름을 바꾸고 싶어 사실은. 그거 개명하잖아. 뭘로 바꿀래? 이원빈이라고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름 하나 내 이름을 비웃지 말고 알았어요. 자, 이름 개명한다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혼자가 살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또 사람의 인표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단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2번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이 몇 월이야? 1월. 그것만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나 3번 그러나 권리 변경 등기 미출자 권리잖아. 이제 권리 그잖아요. 그냥 권리를 가서 혼자 등기소 가서 바꿔버리면 되냐? 안 돼. 안 돼. 전세금이 5억인데 말이죠. 가서 7억으로 증여하려고 그래. 그러면 실제로 2억이 전세금이 지급됐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받았다 안 받았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까 같이 오시라고 공동. 됐습니다. 자, 5번에 멸실등기가 있나요? 멸실등기 별표 빵 쳐놓으시고 멸실등기 별표 멸실등기. 자, 부동산이 멸실되면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동그라미 빵 1월. 몇 월이라고? 1월. 기억하셔야 돼. 1월 이내에 혼자 가서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왜 1월이라는 시간을 줬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건물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와랑탕탕탕 멸실됐다니까? 그죠? 그러면 뭔 봉에 빠졌을까? 멘붕에 빠졌겠지. 그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멘붕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1개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좀 가물가물해지더라. 그래서 1개월 줬어. 선생님 진짜요? 암기란 소리입니다. 자, 몇 개월? 1개월. 1개월. 자, 6번.
토지 수용에 대한 등기, 토지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랬나요?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 말이죠. 이 토지를 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자, 시세보다 좀 더 윗돈을 주고 살았다. 투자 목적으로. 근데 말이죠. 국가가 여기다가 도로를 건설한다고 토지 수용법에서 강제 수용해가 버려. 강제 수용? 뭐라고요? 시작. 토지 수용 이거지. 도로 건설한다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강제로 수용하면서 수용 보상금을 주는데 이걸 공시지가로 준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갑은 헐이지 헐. 멘붕이잖아.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법이 그렇다는데 가져가겠지? 그러면 이제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이때 말이죠. 이걸 공동으로 하라 한다면 얘가 등기소에 갈까? 너 있잖아. 너 토지 수용당했다며. 그건 그렇고 나랑 등기소에 같이 가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칼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이거. 그러니까 갈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토지 수용이라는 말이 보이면 일단은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 물론 나중에 자세히 배우세요. 토지 수용은 강제 수용이 있고 협의 수용이 있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토지 수용으로 빠져나오잖아. 강제 수용이야. 이러면 이제 완전 편해지는 거지. 무슨 수용이라고? 강제 수용이라고 하면 강제 수용 당한 사람이 등기소에 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혼자 한다니까. 단독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7번에 별표 빵 가등기죠. 별표 원 없이 치고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찍었어요. 이제 가등기는 안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매년 나와. 매년 그냥 가등기가 뭐냐를 지금부터 가등기를 내가 어디 보자. 20분 만에 이걸 다 끝낼 수 있을까? 가등기가 매년 나오니까 가등기부터 다음 주에 아니 왜 그러냐면 다음 주가 우리 지금 설날이죠. 그럼 나를 안 볼 거잖아. 설날 연휴까지 나를 볼 일은 없잖아. 그렇죠? 가등기를 무조건 나올 텐데 안 되겠다. 가등기를 맞춰야 되니까 가등기부터 다음 주 할까 그냥? 좀 그나마 좀 정신이 멀쩡할 때? 지금은 좀 지쳐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게 좋아. 자, 가등기부터 다음 주 하도록 하죠. 가등기. 그리고 저한테 가등기를 딱 듣고 나면 아 이게 가등기구나 하고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아주 쉬워.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부터 다음 주 하도록 하고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설날 연휴여서 저를 못 보실 텐데 그동안에 완전히 손 놓지 말고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다음 지금까지 나갔던 부분까지만 이렇게 한 번만 쭉 훑어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딱 오면은 뭐부터 가등기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 한 문제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으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지금 2주 수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난 그 말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4번 남았습니다. 4번, 그러니까 4번만 더 참고 한번 들어보시면 등기법이 이렇다, 지정법이 어쨌다, 공시법 전체 틀이 확 잡힐 거예요. 아시겠죠?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끝나고 지금 3시부터인가 지금 민법도 수업 들으신다면서.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민법 수업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